저희가 12.3 계엄에 45년 만의 계엄이라고 하는데, 그 계엄이 일어나고 하면서 보면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5.18 때도 군인이 갔었고 4.3 때도 군인이 갔었고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요. 상사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군인은 지켜야 한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맞는지.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강군의 조건의 저자인 강건작 장군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예, 안녕하세요. 왜 우리가 이게 군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사실 12.3 계엄에 군대가 동원이 됐잖아요. 근데 군대 그러면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잘 마주치기가 쉽지 않은데,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어서 국가가 폭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사실 그 무서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군대가. 근데 이제 12.3 계엄 때 진짜로 군대가 와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었던 일이 발생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군인은 항상 계엄에 동원되어야 하는가? 무기를 드는 이유는,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 이유는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나의 안전을, 외부의 무기를 든 세력으로부터. 그게 기본적인데, 무기를 든 세력, 내가 나를 지키라고 또는 국가를 지키라고 준 군대가 그 무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위험성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또 다른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든 군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어떻게 또 견제를 적절히 해낼 것이냐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무기를 든 군대를 너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군대 나름의 경쟁력, 외국 군대와 상대했을 때 이기는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외부의 위협 세력을 잘 막아줘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또는 외국 군대와 맞았을 때 이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문민 통제라는 것이 발전을 한 거예요. 문민 통제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해결해야 된다. 저희가 12.3 계엄에 45년 만의 계엄이라고 하는데, 그 계엄이 일어나고 하면서 보면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5.18 때도 군인이 갔었고 4.3 때도 군인이 갔었고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요. 상사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군인은 지켜야 한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맞는지. 사실 독일에서 나치군들이 가가지고 유대인 학살하고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벌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가가 나에게 지시해서 내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12.3 계엄 때도 많은 군인들이 사실 명령에 약간 태업을 해서 안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적 명령을 수행할 의무는 없다. 사실 우리 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한국 법에? 네, 한국 법에. 한국의 법에는 상급자 입장에서 불법한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2000년 초에. 거기에는 사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명시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하게 불법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사람이 사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는 시스템은 지금은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4.3, 5.18 그런 당시에는 사실은 군인이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행한 배경이 일부 됐고, 그 당시에 우리 군의 군사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 일본군을 체험했거나 일본군의 영향을 좀 상당히 받았다. 사실 일본군은 천황의 대리자이고 상급자가 천황의 대리자이니까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천황에 반하는 반역자가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어떠한 상급자의 지시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전쟁 윤리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경신참변 들어보셨잖아요. 경신참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끝나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일본군은 단순하게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 아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작전한다는 어떤 그 방향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독일, 영국이나 미국 모든 나라의 어떤 군사법적 체계가 불법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군형법이나 이 법적 체계에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가 생명을 걸고서 작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한국군의 병사나 장교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고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 명령을 명시를 해놓는 거죠. 민간인 학살 안 된다, 또는 포로를 뭐 사살하는 것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우려를 일부 좀 완화해 나갈 수도 있다. 상사가 즉시 쟤를 군사 재판을 하겠다, 아니면 군사 즉결처변으로 죽이겠다 하면은 사실 그 내 목숨이 상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즉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형법에 없어요. 어떤 법적 체계에도 없어요. 이게 6.25 전쟁 때 육군본부가 지침으로 분대장에게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해 준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 그 당시 우리 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국방경비법이라고 해서 군형법의 원형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그런 식의 즉결처분권이 허용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 전쟁 시에 있던 범죄도 군사법정을 만들어서 죄를 벌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세계 어느 군대에도 없는 명령을 육군본부가 마치 즉결처분권이 전쟁터에서는 전쟁 시에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만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본군이 다 일본 사람 아니거든요. 조선 젊은이도 있고 대만 젊은이도 있고 한데 자기들의 명령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으니 즉결처분권을 많이 행했던 것 같고, 그걸 바라본 국군에 편입된 분들이 그런 행위가 또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제가 책에서 밝혔지만 6.25 전쟁 끝나고 59년도에 사단장이 그 부하에게 사살을 당해요. 권총. 부하가 상사를? 그렇죠. 왜요? 부하가 사단장.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이 됐고, 사단장이 안에서 권총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곧 즉결처분 될 거라는 공포감에 거꾸로 권총을 갖고 들어가서 사단장을 사살하는. 즉결처분권에 대한 공포로. 그렇죠. 과잉 자기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과잉 방어를 하면서. 번에.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실질적으로 즉결처분권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국군을 지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극단의 폭력인 즉결처분권이 많이 행해지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죽음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폭력은 사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군대의 폭력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문화가 굉장히 뿌리 있게 우리 군대를 지배해 왔다고. 군대 폭력 문제도 거기서 기인한다고. 네, 저는 이제 거기서 기인하고 또 일본군의 군사문화에서도 기인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저희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군대에는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잔재가 다 해결됐나요?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해결이 되고 이제 이런 인식도 많이 퍼졌는데, 저는 제가 책에서 밝힌 이유가 이것의 근원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런 문제를 단절할 수 있고, 오히려 단순하게 뭐 사고 예방 차원에서 뭐 이런 즉결 처분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것이 단절돼야 된다는 측면을 더 넘어서서 전시에 그럼 도망가는 병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 안 가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쪽까지 군대에서 더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우리 병사들의 수준, 장교들의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극단적인 어떤 전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낼 것이냐, 이것에 화두를 두고 군대가 더 고민하고 우리의 지혜로운 군인들이 방법 잘 찾아낼 거라고